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월마트는 관세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아랍 지도자들과 브로맨스? 그는 그들을 잘생기고 매력적이며 강인하다고 부른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소비자 물가 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월마트 한 회사의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 전반 그리고 세계 소비자 시장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최대의 소매업체 월마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공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 더그 맥밀런은 목요일 열린 실적 발표에서 기존의 유보적인 태도를 바꿔 관세 압박으로 인해 5월부터는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월 말부터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맥밀런 CEO는 우리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관세로 인한 압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아무리 버텨보려 해도 관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붙고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는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무역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매업체들에게는 높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은행 RBC의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세메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관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매우 얇은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월마트가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예측해왔습니다. 실제로 월마트는 광고, 멤버십 같은 고마진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 부문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기업마저도 가격을 인상한다면 다른 중소 유통업체들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전반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냉각 국면에 접어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연 2.3% 상승률로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관세로 인해 물가 지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매업체들도 이미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경 브랜드 워비파커는 렌즈와 액세서리 일부에 대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고 트랙터 서플라이는 공급 업체들로부터 인상 요구를 받고 있으며 정밀하고 단계적인 가격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푸트반 홀딩스는 올여름 일부 제품의 가격을 5에서 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식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소비자와 경제학자 모두에게 다소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식품 가격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입니다. 식료품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며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자사는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아직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역시 장난감과 전자제품 등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식료품 가격은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그 맥밀런 CEO는 바나나, 아보카도, 커피, 장미 같은 품목은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세금 정책에 따라 오를 수 있지만 그 외 식품 가격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던 가격 안정의 보루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고 소매업체들의 인상 압력이 커지면 결국 소비자들도 점차 그 여파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월마트의 가격 인상 계획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한 유통 뉴스가 아니라 미국 소비시장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외교 순방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외교 방문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외교 스타일과 중동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3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외교 일정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 외교, 즉 우정과 감정에 기반한 접근법이 무대 중앙에 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시리아의 전 반군 지도자였던 아흐메드 알샤라와의 깜짝 만남을 갖고 그를 매력적이고 강인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카타르의 국왕과 가족들을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왕궁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보여왔던 냉소적인 태도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는 유럽 정상들에게는 종종 비판과 조롱을 아끼지 않았지만 중동 지도자들에게는 존중, 찬사, 감정적인 유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과의 강한 관계를 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야드에서 열린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하며 함께 성공하고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 걸프 국가들도 응답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의 시민훈장인 자이드 훈장을 수여했으며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전투기로 호위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투자 약속도 이끌어냈고 낙타 퍼레이드, 전통 무용, 화려한 궁전 연회 등 황홀한 환대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귀환을 환영하며 훈련, 베이비, 훈련과 같은 트럼프 특유의 언어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굵직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며 그 배경에는 시리아에서 권력을 잡은 알샤라에 대한 개인적 호감과 사우디 및 터키 지도자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점점 더 개인적 신분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왕세자를 위해 하는 일이죠?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스타일에는 장단이 존재합니다. 리더 간의 친분은 표착된 협상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외국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언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외교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카타르는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4억 달러 규모의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으로 기증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입니다. 이 소식은 일각에서 외교적 뇌물 또는 정책 영향력 행사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만이 그런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크리스토퍼 프레블 박사는 이에 대해 개인에게 좋은 것이 국가에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지적하며 외교 정책에는 반드시 검증 절차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접근법을 관계 중심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친밀함이 전쟁 방지나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적대 관계를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하면서 극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인 중심 외교 방식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과도 비교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정상 간 비공식 대화를 선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첨에 특히 민감하고 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헤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인물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주둔 중인 미군 앞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걸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곳이며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등장하기 직전 현장 스피커에서는 제임스 브라운의 디스 이즈 어 맨즈 월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아랍 지도자들과의 브로맨스 외교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개인적 외교 전략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차기 미국의 외교, 지형과 글로벌 권력 관계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